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 진원생명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중요한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죠.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흐름상,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또 개인들보다는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인이 목요일 날 매수를 많이 하고 조금 매도를 많이 한 금요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고요. 그래도 하나의 특징은 시간에 좀 밀린 모습. 거래량은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일단 바로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시간에 밀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추가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 위치는 당연한 거죠. 그 이유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을 먼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눌림이 강했다는 거죠. 눌림이 강했고 그 눌림에 있어서 반등을 한다.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21선과 아니면 뭐 저처럼 캔들을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다. 예를 들어서요. 그냥 매수가 들어온 거죠. 그럼 여기 보시면 개인도 그 다음에 뭐 개인이 뭐 많이 사진 않았죠. 여기서 보면 이제 외인이 산 거죠. 다음에는 개인이 많이 사고, 그쵸? 여기에서 그리고 외인도 조금 사고.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쭉 가다가 어떻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수.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죠. 그 여기에서 이제 시간의 모습에서도 시간에도 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큰 흐름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거래에 되는 이 수급과 위치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아,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? 아니면 상승을 할 수 있을까?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 내에 좀 밀렸다. 그러면 자, 갭 하락을 그냥 예상을 하는 게 맞죠. 갭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보합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갭 하락이 되고 갭 하락에서 자,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이제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,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. 특징이. 지금 보면 자, 마이너스 5% 밀리고 마이너스 3% 밀리고 마이너스 3% 밀리고 밑꼬리가 생겼다는 얘기죠. 밑꼬리. 자, 그러면 단타에 대한 물량도 그렇지만 수익으로 봤을 때 단기 수익으로 봤을 때도 이게 물론 단타로 들어가겠죠. 거래 일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단타든 스캘핑이든 짧은 매매에 있어서 익절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. 만약에 주가가 관리가 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. 내려오는 것을.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수를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,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 라인대가 만약 깨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더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선이 올라오고 있죠. 그 60선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잘못됐나요? 60선 찍고 올라가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 60선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큰 상태에서 기다리기는 쉽지 않죠.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에서 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
내 계좌 상황에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21선이 이탈된다라고 해서 바로 60선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. 물론 빠질 수도 있겠죠. 그 흐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21선 이탈을 하고 21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미리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질 수도 있고 지지받을 수 있지만 빠진다라고 해서 손질 칠 수 있는 그리고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올라간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던 아니면 그냥 반등으로 해서 상승 이끌던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. 많아요. 위치상. 근데 잘 보세요. 이런 거예요. 이런 거.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. 지금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잘 보세요. 이렇게 빠졌다가도 엄청나게 상승,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상승.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해야 돼.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올라간다.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닙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중에 대한 것과 사실 이 추의 모습을 보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참 밀렸다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한다든지 추가 매수해야 된다든지 부분 손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익절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모습에서는 살짝 눌리는 모습이 차라리 나아요. 차라리 여기서 바로 강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눌리는 모습이 좋다. 왜 그러냐면 눌리고 횡보를 한다든지 눌림 이후의 모습을 봐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게 큰 하락이 나올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하락이 갑자기 급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 끝나고 나서 천천히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월요일 이후의 모습을 보고 그 종가의 흐름과 모습을 보고 제가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걱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. 네,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만 하락에 대한 것 아까도 말씀 다 드린 내용이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죠.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추후에 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저렇게 보여집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